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주업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먹고 살기가 좀 바빴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발생하는 건가 싶은데요. 최근에도 좀 여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손님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는 아니고 여행사랑만 거래를 주로 하는 랜드인데요. 장가계 골프 45명 정도를 계약금, 잔금에서 약 5천만 원 상당을 받고 현재 지상비 지불도 하지 않으며 당연히 항공권 발권도 하지 않아서 이 업체랑 거래하는 여행사에서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된 사고입니다. 약간 이와 비슷하게 일본 랜드 중에서도 무책임하게 도망간 곳이 많아서 참 저희 업의 어떤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겠구나 싶거든요. 프랑스 파리 가면 에펠탑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 주변 가면 반은 소매치기, 반은 관광객이잖아요. 약간 그 정도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막말로 요즘에 뭐 개나소나 홀세일 랜드 및 여행사 한다고 하는데 사실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기를 치는 여행사나 랜드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뭐 대형 여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여행사들도 뭐 지역을 늘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랜드들은 뭐 한 지역 관리하기도 버거운 반면에 이런 업체들은 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발리 무슨 동남아 전체를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꼭 여행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행길 대비 당신도 중소 여행사인데 저런 소규모 업체처럼 못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소규모 업체는 다 걸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일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런 싸구려 삼류 업체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15년 동안 한 지역만 주로 전담을 해서 그 지역에서 약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같은 지역에서 포지션을 잡은 업체에서도 사기 업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또한 안타깝게도 저런 사기 업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좀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사기당하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에 계신 의사분인데 저희 지역 8명, 가족 8명 이야기였는데 우선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좀 수익도 뭐 최소로 해서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다른 지역을 여행을 하실 때도 저희가 좀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예약을 도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반 시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한 120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니 100만 원이면 가는 지역을 120을 준다고? 이걸 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나 이렇게 좀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가격을 묻지는 않아요. 그냥 뭐 여기 갈 건데 얼마입니까? 정도인 거지 뭐 그게 비싸냐 싸냐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과하게 수익을 붙이지 않는 거죠. 왜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OTA나 항공사에 횡포당했습니다. 다신 내가 저 OTA 이용하나 봐라. 다신 저 항공사 이용하나 봐라. 뭐 비싸도 내가 다른 데 이용한다. 라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을 보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여행사가 버티다 못 버텨서 에이 돈 들고 튀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사기를 쳐서 필리핀이나 동남아로 도망간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SNS 광고로 다시 한 번 더 사기를 좀 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주부 김하영 씨는 최근 인천공항에 입점했다는 한 여행사로부터 리뷰 부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소액의 여행 상품을 예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자 환불과 더불어 환급금까지 지급되는 것을 경험한 김 씨는 정식으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서 5인 1조 형식으로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행 상품의 금액이 커졌고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환급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부업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8,100만 원의 투자금이 사기 조직의 수중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의 인기의 편승에 여행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여행사를 사칭한 팀미션 사기 조직과 관련한 사고가 전국 각지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 리뷰 작성 후에 환급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이를 가로채는 팀미션 사기는 과거 이커머스 업종을 중심으로 창궐 했지만 지금처럼 여행사를 사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폰지 사기처럼 처음에는 11만 원의 상당의 어트랙션을 판매를 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다음날 환급금을 송금을 해주는데 소액을 시작으로 점점 금액을 크게 한 뒤에 가지고 튀는 그런 방식인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벌써 여기 시점에서 눈치를 챘을 겁니다. 여러분 여행업계의 일반적인 여행사의 수익은 6에서 8%입니다.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유럽이나 미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저렇게 최소 10%부터 먹으면 저는 벌써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6에서 8%도 카드 수수료 빼면 4에서 한 6%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들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행사는 커미션 구조다.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일반 판매가보다 2에서 3만 원 저렴한 항공권을 얻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이런 데서 판매하는 호텔보다 한 룸당 박당 한 20불 정도가 저렴한
수준의 호텔 요금을 받아서 그거를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주나 유럽 노선은 좀 더 파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뭐 5시간 이내 뭐 푸켓이든 일본이든 필리핀, 동남아든 보통 5에서 7%가 수익이고 인당 한 6, 7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왔다가도 사실 다 그냥 그만두는 동네예요. 왜냐면 뭐 대기업들이 망해서 그만둔다기보다 너무 낮은 수익성에 이거는 그냥 해봤자 의미도 없고 얘네들 하라고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정리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 여행 박사도 코로나랑 그다음에 TMF 사태 3년 연속 적자로 인해서 사업성 악화 등으로 여행 사업을 정리해 놔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뉴스를 참고하면 여행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손실과 수익성 악화를 면밀히 검토 후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NHN은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늘고 길게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업의 형태로 보면은 수익이 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심지어 리스크는 크기까지 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항공 좌석, 호텔 좌석, 호텔 현황, 그다음에 현지 상황 파악을 해서 가져가는 돈이 7%인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도 그리고 여행사도 서로 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사는 행사를 끝난 뒤에 페이를 하고 그리고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거고, 랜드사는 여행사가 부도하고 도망갈까봐 미수를 신경 쓰면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만들려고 하는 업이 여행업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현황을 파악해서 가져가는 돈이 7%인데 이런 구조에서 수익률을 떼주면서 부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면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비싸면 분명 어딘가에서는 제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편안한 배려를 받는 부분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희망사항인데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정말 이건 사기를 치라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시로 항상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거짓말만 하네 이놈 새끼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안동 지역 인터넷 신문에도 크게 난 사건입니다. 40대 여자 사기꾼이 31명 하와이 여행 대금을 1억 2천을 뜻만로 꿀꺽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의 여행업계 경험도 경력도 없는 일반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 이런 건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번 건만 아니라 계속 여행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큰 금액을 친 거죠. 근데 이분에 대한 처벌은 정말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자녀 2명을 힘겹게 데리고 사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정말 약한 처벌을 받고 요즘에도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명에 대한 피해는 누가 도움을 주나요? 그러니까 저분뿐만 아니라 여행 사기 친 사람들 다 다시 여행업에 와 있습니다. 영상 시작 처음에 나온 분도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지 않는 한 매번 뉴스에 허니문들 뭐 돈 가지고 도망가는 여행사들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하루빨리 좀 사기 범죄에 대한 좀 처벌이 강화되어서 업계를 흐리고 뭐 좀 피해자를 양산하는 분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현재 기준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